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오늘 드디어 오래간만에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갭상승 이후에 양봉이 좀 작긴 하지만 2020포인트 위쪽으로 딱 멈춰지면서 마감을 잘했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시장의 흐름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셔도 크게 문제없다 그랬죠. 그랜빌의 매수 법칙, 매수 2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시장을 대응하신 겁니다. 굉장히 좋게 잘 대응이 되신 거고요. 오늘 여전히 중국 증시의 흐름에 있어서 심리적인 영향을 일부 받았는데 딱 한 가지 말씀드렸죠. 브릭스 시장에 의한 선진지수나 이머징 마켓의 흐름이 망가지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생도 영향을 받지 않는 중국 증시에 대한 우려감 전혀 갖지 마십시오. 이제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고요. 그리고 내일 금요일장에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전체 주간 시황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도 시청하셔서 좋은 앞으로의 시황 부분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목 AS부터 차분하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면 설명드릴 텐데요. 어떻습니까? 수익률 오늘도 궁금하시죠?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242%. 대단하죠. 물론 18개 종목이에요. 그렇지만 18개 종목 나누어준다고 했을 때에도 10%대 중반의 수익률 어마어마하죠. 갭상승이 시장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이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냐? 아니죠.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을 통해서 공략을 하셨기 때문에 이 초대형주들이 이런 수익을 안겨드린 겁니다. 자, 보실까요? 포스코 대우 요즘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죠. 눌리면 편입할 수 있는 구간에 놓여졌다.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올라서면 차익 실현할 수 있다. 포스코 마찬가지고 하나케미칼, 현대중공업도 어떻게 됐습니까? 눌리면 매수하고 올라서면 차익 실현하고 그게 다 교육을 통해서 진행된 내용 아닙니까? OCI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지금 안 나타냈지만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종목이 뭡니까? 그랜빌의 매수 1법칙. 오늘 배울 내용 매수 1법칙 하면서 바로 어저께 말씀드렸던 어제 말씀드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 그림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방송 끝나자마자 첨삭지도 해드렸죠. 오늘도 첨삭지도 온라인상에서 해드릴 거예요. 무료 첨삭지도를 통해서 이 종목이 뭐다? 한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한화다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매수 1법칙에 의한 흐름. 여기에서 우리가 첫날 잡아내지 못했지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해서 보여드린 그림이에요. 결과적으로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양봉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면서 주봉 기준에 아주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랜빌의 매수 1법칙 오늘 아주 집중적으로 배울 거니까 꼭 복습하시고 예습 복습 다 하신 거죠. 이제는 자 보시고 어떻습니까? 일본 기준인데 한화를 자랑할 만큼의 얘기 주봉으로 분명히 그랜빌의 매수 1법칙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저녁에 말씀드리고 오늘 개장초에 편입을 하셨다 해도 오늘 개장초에 살짝 떠서 움직였죠. 개장초에 편입을 하셨어도 5%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개장초에 편입해서 시가총액 몇 조짜리 종목이 한 번에 5% 수익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힘이라고요?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의 힘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종목군들 볼까요? 어떻게 돼 있어요? 쭉 읽어보시면 산업용 화학사업 쭉 돼 있죠. 이게 바로 한화라는 거예요. 어제 이걸 안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2016년도에 실적 개선폭 2016년도 1사분기 실적 개선폭 이거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PBR 그리고 흐름들. 자, 그렇게 해서 여타 종목군들도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지 저항선 분석을 통해서 3월 28일 날 보셨던 종목입니다. 어떤 거죠?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포스코도 말씀드리고 현대제철도 말씀드리고 이러한 흐름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흐름에서. 이 흐름 잘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력이죠. 어마어마한 수급입니다. 이거 수익률 끝내줍니다. 또 보여드리죠. 이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 이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크게 바뀝니다. 요 밑에서 보여드린 건데 이만큼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서
4월 21일 기준에 3월 말에 말씀드리고 나서 저점 대비해서 17%의 상승. 철강업체 감산 무산됐다?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철강업체 감산 무산됐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편입하십시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 또 추가 상승이에요. 야, 끝내줍니다.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교육의 효과입니다. 아시겠죠? 또 보겠습니다. 현대제철 보신 거고, 그 다음 갭 공략할 때 뭐 배웠어요? OCI. 지난주 강연회에서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에서 OCI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월봉의 갭입니다.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 월봉의 갭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봉, 주봉 다 놓고 보실 때에도 이런 갭의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돼 있다고요? 21일 종가가? 어마어마하죠. 수익률은 조금 이따 계산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이것도 또 보세요. 이것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밀려 내려갈 때 그램빌의 매매 법칙 매수 3법칙이 될 수도 있고 매수 2법칙이 될 수도 있다. 매수 2법칙이 되더라도 걱정하지 말자. 수급 좋고 추세 좋고. 결과적으로는 단기간에 또 16% 상승해버려요. 어제 방송에서 또 말씀드리죠. 윗골이 달려 있었습니다만 수급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중국 때문에 대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 장에서도 추가적으로 공략을 하셔도 됩니다. 추가 공략하고 또 수익.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 고점 라인 또 뚫습니다. 예? 갭이 또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계속 넘어갑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하나테크인입니다. 하나테크인 오늘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께 지속 보유 눌릴 때마다 편입 무엇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자, 보겠습니다. 이평선의 이해 부분에서 보여드린 월봉 차트입니다. 이 월봉 차트, 이런 흐름에서 월봉 차트에서 쉽게 교육을 통해서 매매 사인을 드릴 수 있을까요? 또 주봉 차트입니다. 이러한 양봉 터져 있는 이후에 또 쉽게 드릴 수 있을까요? 캔들까지 겸비해서 전부 설명을 다 드렸죠. 장악형이 떴다, 눌려질 땐 편입이다.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일봉으로도 이러한 흐름에서도 추가적으로 이러한 흐름에서도 어떻게 돼요? 고점 다 뚫고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의 수급과 실적 개선폭에 대한 요인 그리고 추세적인 부분 정별로 완전히 돌아서 있죠. 고점 대비해서 눌렸습니다만 아쉽습니까? 아니죠. 21%의 상승 수익을 안고 가고 있는데 이날부터 편입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그죠? 여기서부터 수익입니다. 여기서 또 잡았잖아요. 또 수익입니다. 자, 너무너무 행복하시죠? 저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무료 강연을 진행합니다. 이번 주에 여의도에서 특별히 무료 강연을 진행해드리고 오늘 이 방송 끝나자마자 막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새벽이라도 여러분들께 첨삭지도 해드릴 거예요. 이런 종목군들 다 잡아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무료로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강연에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방송이 끝나면 윤종두 대표의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이제 그랜빌의 법칙도 서서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랜빌의 법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추세 분석 자체가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추세 분석 11강에서부터 벌써 28강까지 내일이면 29강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거의 20개 강좌가 되는 거죠. 그만큼 추세 분석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추세 분석을 전부 압축시켜 놓은 것이 그랜빌의 매매 법칙이다. 그리고 그랜빌의 매매 법칙 중에서도 오늘 배울 매수 1법칙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매수 1법칙을 배우시기 위해서는 매도 1법칙에 대한 복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어찌됐건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배우시게 되면서 그 그랜빌이 말씀해 주신 말한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목군들 어떻게 했습니까? 잘 포착해냈죠.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을 주게 됐는데 다만 이러한 시점에 한 가지 꼭 알려드려야 될 게 있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교육대로 받으시고 교육 위주로 받으시고 그리고 종목분들은 교육에 대한 결실이 나오는지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는 수준으로 대응하실 것을 원해드립니다. 오늘도 힘차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부터 진행해드립니다. 자, 화면 보시죠. 그랜빌 이제는 여러분들 완벽하게 암기가 되실 거예요. 벌써 그랜빌의 매매 법칙만 8번째 강좌에서 그 강좌에 이 똑같은 내용의 표 이제 달달 외우셔야 돼요. 관계분석 이론이라는 거, 회귀와 간성의 법칙이라는 거, 거기에 200일 이동평균선으로 만들었지만 20일 이동평균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표이다. 그래서 시중에 지금 나와 있는 그림들은 전부 200일 이동평균선을 위주로 그려놓은 것인데 설명은 20일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적용이 좀 어려웠다. 그래서 완전히 이것은 고전이다라고만 해석을 했는데 윤정두가 주식 투시경을 똥하니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똥하니 올려드리다 보니 이제는 새로운 시각이 생기죠. 주식 투시경이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그 경험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 못지않게 아니죠. 누구보다도 더 월등히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잘 활용하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매도 법칙에 대해서 이제는 다 배웠어요. 1, 2, 3, 4 다 배웠습니다. 그죠? 순서는 2부터 3, 그리고 나서 4와 1을 배웠는데 여기서 또 특징사항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죠. 하나는 뭡니까? 추세 하락이 지속된다, 추세 하락이 지속된다는 기준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의 흐름인 거고 매도신호 4와 매도신호 1은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 그리고 상승 후 평행 하락 국면이다. 다시 얘기해서 두 가지의 패턴은 하락 추세에서 연출이 되는 그리고 두 가지의 패턴은 상승 국면에서 연출이 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윤정두가 항상 강조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추세 부분은 한 번 형성되면 지속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이탈되거나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상승 국면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하락 국면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대응하자 그랬죠. 다만 맨 마지막에 배우는 오늘 배우게 될 매수일의 법칙이 하락 추세에서 돌리는 흐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캔들에서 바닥을 잡고 돌리는 것이랑 똑같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매도 국면에서도 매번 똑같은 AS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의 매도, 2와 매도 3의 신호의 경우는 추세 하락이 지속되는데 이런저런 내용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왔다? 그럴 때도 매도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상승 추세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적인 범위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매도 신호 4는 뭐다? 이격도를 기준으로 잡는다 그랬잖아요. 이격도. 대표님, 선생님, 그랜빌의 매매 법칙은 그랜빌만 놓고 봐야지, 21선만 놓고 봐야지, 다른 거는 안 본다고 그러셨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텐데. 이격도라는 자체가 뭡니까? 그랜빌의 매매 법칙의 자체가 뭐예요? 관성과 회귀의 법칙이잖아요. 그 자체가 이격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도 신호의 기준점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과열됐다라는 것의 기준점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매도 1의 법칙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 다른 것은 주가가 이탈됐다 돌아오거나 이런 부분인데 매도 1의 법칙은 이제부터는 완벽한 기울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 기울기를 이해를 못하면 이거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공부를 했다면 기울기가 완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복습 내용에서도 기울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다시 화면 보시죠. 자, 이렇게 해놓고 매도 신호 1, 2, 3, 4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림은 다 잘못됐습니다. 다 잘못된 거고 200일선 기준일 때에만 어느 정도 맞을 수가 있다. 어느 정도. 그리고 이 그림 자체도 완전히 잘못됐죠. 이거 완전히 잘못됐고요. 이거. 이게 200일선이든 20일선이든 이렇게 급격히 상승을 하는데 매도를 하라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완벽히 잘못된 게 매도 신호 1입니다. 어제 바로 설명을 드렸죠. 오늘 매수 신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려요. 나머지는 AS 다 해드렸잖아요. 평상시에. 이거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평선이 상향하고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전제 조건. 전제 조건 이건 무조건 받아 적으셔야 돼요. 이런 건 전제 조건 그나마 조금 덜해요. 매도 2에서 제한적이라는 단어 하나고 이건 뭡니까? 전제 조건이. 이 평선이 상승하다가 횡보 내지는 하락이라는 거예요. 상승하다가 상승이 아니고 상승하다가 횡보 내지는 하락.
횡보 내지는 하락할 때 그때 주가가 깨고 내려가면 그림 자체가 벌써 여기 잘못됐죠. 그림 자체가 지금 잘못됐어요. 상승하는데 내려온다? 상승하는데 급격히 내려가면 정리라는 거지. 예? 급격히 내려오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그림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 자체가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이 이평선이 기울기가 횡보 내지는 하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어떻게 이게 주가가 계속 위에만 있었는데 어떻게 횡보 내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냐고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큰 그림에서 또 놓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제 조건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그림은 이거라는 건데 이 정상적인 그림에서 2도 배웠고 3도 배웠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제한적. 예? 제한적이라는 단어. 제한적으로 반등 나왔던 단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 이격도인데 21선의 기준이니까 상승 추세에서 21선의 이격은 얼마? 110에서 120. 다시 얘기해서 여기가 10,000원이면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 올라가는 과열이 놓여지면 그때는 차익 실현할 수 있다. 다만 어지간해서는 상승 추세니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유 전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가 조정을 받아봐야 가격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 일부의 가격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매도 법칙 3은 매도 법칙 2보다 강한 추세이다. 그 정도. 매도 법칙 1은 예? 제대로 된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21선이고 여기서 조금 뭐 차이는 일부 있겠습니다만 근데 전제 조건이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락이 한번 나왔다 돌려줘야 돼요. 하락이 한번 나왔다 돌려줘야지만 횡보 내지는 하락이 나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하락이 한번 나왔다 돌려지지 않으면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런 종목을 찾을 수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200일선을 놓고 봤을 때는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21선을 놓고 봤을 때는 앞전 그림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다시 큰 그림으로 또 놓고 보겠습니다. 전제 조건에서부터 다시 놓고 보죠. 자, 전제 조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죄송합니다. 지금 매수 신호가 나와 있는데 전제 조건 부분에서는 매수 신호 말고 그 다음 흐름에서 놓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총 복습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건데 매도 신호에서 보겠습니다. 다시 매도 신호 1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 후의 평행. 네? 상승 후의 평행이 이렇게 됐어요. 상승 후의 평행 그리고 하락 국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때의 전제 조건 제한적입니다. 이런 거랑 달라요. 완전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평선이 상승 추세 이후에 평행 내지는 하락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와야만 된다고. 이게 전제 조건이라고요. 캔들의 전제 조건도 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30년 동안 맨날 모는 종에다가 차트 그려가면서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증권사 모든 증권사 임직원 교육 들어가면서 네? 알려드렸던 내용을 지금 방송을 통해서 그냥 오픈을 해드리는 겁니다. 수익률 대회 괜히 1등한 줄 아세요? 10여 차례를? 7,000%의 수익률로 수익대 1등하는 게 쉽습니까? 이게 전제 조건 이거를 못 지키면은 그냥 이렇게 계시면 안 된다고요. 얼른 일어나셔서 화면 보시면서 이거 어디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지? 이런 거 고민해 보셔야죠. 지금 전화번호 돌아가고 있잖아요. 전화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거 빨리 필기도구로 적으세요. 이거는 적으셔야 된다고. 상승 후에 횡보 내지는 하락이 됩니다. 여기에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하향 이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라면 이렇게 되는 그림이라면 어떻게 돼요? 윤정도가 맨날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그림이 돼버리잖아요. 네? 이 그림이라면 봐요. 이동평균선이 상승하다가 횡보 내지는 하향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주가가 이렇게 깨고 내려가.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이 주가가 계속 여기 있는데 어떻게 횡보 내지는 하향이 되냐고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주가가 20일선인데 20일 동안 내내 10,000원에서 12,200원 움직였다고 치자고요. 10,000원에서 12,200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이 상향되고 있다가 20일 동안 계속 10,000원에서 12,200원 사이에 움직였다고 해도 평균이 어떻게 됩니까? 10,000원보다는 높겠죠? 거의 뭐 붙어가더라도. 예? 지금 현재 종가가 10,000원이야, 만약. 예를 들어서 12,200원이야. 그럼 이평선은 어떻게 됐어요? 12,200원까지는 안 될 거 아닙니까? 횡보라고 할지라도 상승이 일부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한 번이라도 내려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와 주고 다시 돌려줘야 이 평균 가격이 있기 때문에 상승되던 추세가 평행 내지는 하향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거 분명히 우리는 이동평균선이 무엇인가를 배울 때 배운 내용입니다.
예? 11강 배울 때 배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그림이 아닌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따져볼까요? 이게 평균 단가가 여기서부터 만약에 21선이 여기까지다. 응? 라고 한다면 상승 추세가 쭉 나오다가 여기서 살짝 흔들릴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평행 내지는 하향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가 평균이 10,000원이다 했을 때 예? 500원도 될 수 있고요. 그죠? 1,500원. 뭐 여기도 1,500원이다. 그럼 여기는 뭐 9,800원이라든가 이런 구간이 일정 범위가 형성돼 있어야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평행 내지는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져 오다가 중간에 기간 조정 거치고 가격 조정 일부 거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평선 그대로 상향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걸쳐지는데 다시 돌리지를 못하고 제한적으로 이탈이 되면서 이평선이 잠깐 뉘어집니다. 뉘어지지만 아직까지는 상승이야. 왜? 제한적으로 늘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돌려지는데 쭉 뻗어가면서 이평선을 들어올려야 되는데 들어올리질 못하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이탈이 되다 보니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뉘어지거나 하향된다는 얘기예요. 뉘어지거나 하향이 됐는데 이것을 돌리지 못하고 여기서 깨고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평선 자체가 하향되겠죠. 이평선 자체가 한 번 하향되면 한 번 상승이 되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올라왔어. 한 번 하향이 되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매수 법칙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돌려져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냐고 주가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똑같이 가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번 움직여서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 이럴 때 편입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도는 차익 실현을 어디서 하느냐 고민을 하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5일선도 볼 수 있고 이격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그랜빌의 매매 법칙 기울기를 놓고 배울 때 이 기울기가 완벽해지면요 어느 이평선을 갖다 붙여도 돼요.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200일선, 주봉, 월봉 다 됩니다. 기울기만 이해를 하시면. 지금 이 기울기를 이해를 하시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제 조건 다시 따져봐요. 전제 조건이 뭡니까? 1. 이평선이 상향된다. 2. 이평선이 횡보 내지는 하향이다.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돼야 된다? 주가가 가다가 한 번쯤은 이탈이 돼야 한 번쯤은 최소 이탈이 돼야 평행 내지는 하락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평선 위에 있던 주가가 밑에 있던 주가가 아니에요. 위에 있던 주가가 돌리지 못하고 깨져 내려오면 이거는 추세가 이제 내려오니까 급격히 돌려지지 않는 한 추세 하향이다. 이건 끝났다는 거예요. 고점에서 차익 실현 못 하시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탈됐는데 자꾸 미련을 가져요. 기울기가 살아있으면 괜찮다니까요. 뭐처럼 포스코 대우처럼 기울기가 살아있어. 돌리면 여기서 딱 돌아가면 쫙 뻗어가.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끝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제 보여드립니다. 예제. 자, 숨가쁨 다져도 이게 제대로 이해가 돼야 돼요. 대림산업 종가 선차트예요.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쭉 가다가 한번 이탈이 돼요. 벌써 이탈 범위가 좀 세다 보니까 기울기가 벌써 하향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도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매도를 하죠. 여기서 중기 추세 갖고 가시는 경우가 있고 매도를 하는데 여기서 본격적인 매도의 기준이 아니에요. 기울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찌됐건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평선이 이탈이 됐죠. 그런데 돌려지고 움직임 통해서 이평선이 돌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내려오면서 이평선 기울기가 확 밀려 내려가는 겁니다. 다시 보여드린다면 봉차트로 보실까요? 이런 그림이 돼요. 이런 그림이. 예? 잘 올라왔어요. 이평선 잘 올라가서 상향되죠. 급격히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평선이 훼손이 됐는데 그나마 횡보 국면이야. 왜? 돌려졌기 때문에. 돌려졌기 때문에. 이 시거래일 동안 평균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뉘어져 있는 이 시점에서 상향되려고 하는데 음봉이 뻥 떨어지면서 기울기가 꺾여버린 겁니다. 종가가 여기다 보니까 보합으로만 출발을 해도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거를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다시 지우고 볼게요. 뭐냐면 이날까지 종가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종가가 여기였어요. 20. 종가가 여기였는데 20일 전에 종가 요겁니다. 근데 내일은 어떻게 돼요? 이거 빠져나가고 새로운 종가 시작이 되죠. 근데 얘가 뭡니까? 여기가 종가이기 때문에 보합으로만 출발이 돼도 얘보다 낮아요. 그러면 20일 전이 이 당시 기준에서 요 당시 기준에 요때 당시에 딱 높여져 있던 게 그 다음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꺾여버리겠죠. 이때 꺾여서 급하게 돌리지 못하면 내리 추세가 깨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오늘 매수일 법칙을 배웁니다. 지금 정신 없으시죠? 너무 바쁘시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방송 끝나자마자 막 뛰어간다 그랬죠? 첨삭지도 온라인을 통해서 첨삭지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특별히 무료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토요일 날. 그래서 여의도에서 하는 토요일 무료 강연회를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방송이 끝나면 윤종두 대표의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드디어 드렌빌의 법칙, 드디어 매수일 법칙입니다. 캔들에서는 방향을 전환시키는, 그죠? 그러한 캔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추세 전환을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추세를 배우고 있는데 추세 지속 범위에서 제한적인 조정이 나오거나 이랬을 때 편입하는 거하고, 추세를 완전히 돌릴 수 있겠다, 완전히 돌릴 수 있는 구간에서 매수의 기준을 잡자,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인데 기울기만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제대로 된 종목을 대바닥권에서 제대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잡아서 기울기가 제대로 나오게 되면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화면을 통해서 본격적인 교육 오늘 진행해 드립니다. 자, 그랜빌의 매매 법칙, 매수일 법칙 들어갑니다. 그랜빌 안 보셔도 이제 달달달달달달 나오시죠? 맞습니다. 자료 다운받으시고 무료로 다운받으신 자료를 바탕으로 공부하십시오. 자, 매수 신호가 이렇게 있어요. 매수 신호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에요. 배운 내용.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추세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응? 이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세 상승이 역시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추세 상승이 지속되고 있을 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경향이 되는 거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 그리고 달리는 말에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타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구간에서 편입. 근데 이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고 그랬죠. 매수 1도 하락 추세가 지속됩니다. 윤정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락 추세 일단 쳐다도 보지 말자. 하락 추세 일단 쳐다도 보지 말자. 네? 그래서 이것도 하락 추세인데 주가가 이렇게 평행을 가다가 어느 정도 평행을 가다가 급락이 연출될 때 이럴 때 한번 고민을 해보자의 수준. 네? 맞잖아요. 그래서 이격 부분이 발생이 된다 할지라도 고민되는 수준. 추세 돌려서 올라가는 종목 편입할 것도 많은데 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 이격이 발생됐다고 왜 들어가냐 이거예요. 이 이격을 줄이는데 이평선이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부딪혀서 부러질 수도 있는데. 응? 분명히 이격 배울 때 배운 내용입니다. 어찌됐건 여기까지의 복습 이 정도 해드리면 끝나죠. 자, 보겠습니다. 매수 신호 1.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전제 조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무지무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림 다시 보고 그리고 나서 큰 화면으로 또 공부를 할게요. 오늘 매수일 제대로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자, 매수 신호의 법칙에 마찬가지로 매도와 마찬가지로 그림이 대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제대로 잘못된 그림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하고 이거라 그랬죠. 이제 매도의 법칙을 다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느낌상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200일 선이라면은 그나마 이렇게 된 하향 추세, 고점 저점이 낮아지는 이 하향 추세가 이평선이 꺾이지 않는다는 거는 200일 선이면 그나마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격히 깨져 내려가는데 이걸 매수한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주가가 급격히 깨져 내려가는데 왜 편입을 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매수 신호 2의 법칙은 뭐다? 제한적이란 단어 하나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주가가 이평선이 상승하는데 주가가 상승하던 주가 이런 주가도 아니야.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상승하던 이평선이 상승한다는 건 상승하던 주가가 제한적으로 일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되돌려질 때 편입.
제한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입니다. 상승하던 주가가 이렇게 하향하던 주가가 아니고 이건 그림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매수 신호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200일 선이나 가능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하던 주가가 제한적으로 눌려 있을 때 이평선을 안 깬다. 그리고 되돌린다. 그럴 때 매수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매수 신호 4는 뭐라 그랬어요? 이격을 기준으로 잡아드렸죠? 근데 이 그림도 역시 제대로 된 그림은 아닙니다. 이격이 뭐 얼마나 나와 있나요? 그죠? 자, 매수 신호 1은 여기 마찬가지예요. 매도 신호와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신호인데 이평선이 어떻게 됩니까? 하향 추세에 놓여져 있다. 그러다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전제 조건이 이평선이 하향하다가 평행 내지는 상승이래. 근데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평행 내지는 상승이 돼요? 200일 선은 가능하다고 그랬죠? 200일 선은. 200일 선은 주가가 저 위에 있다가 뭐 이렇게 반등 나오다 급락 나와서 이렇게 됐으면 뭐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20일 선이 주가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상승이 나와요? 이 이평선이. 다시 볼까요? 그림. 제대로 된 윤정두가 제대로 그려서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30년의 노하우가 있는 이 그림.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려요. 30년의 노하우가 집중되어 있구나. 자, 제한적이라는 거 여기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요? 강세 부분 두 개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제한적이라는 거, 제한적이라는 단어 하나로 끝내버린 겁니다. 이거. 제한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쪽은 매수 신호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가 이미 이평선 밑에 있고 주가가 일정 범위의 횡보 국면을 한번 걸치고 급락이 나올 때 이 이격도. 근데 매도 구간에서는 어지간해서는 접근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격이 아무리 급하게 내려와도 어지간해서는 접근하지 않는다. 자, 매수 신호 1. 최고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전형이라는 거죠. 캔들에서도 반전형을 기준으로 잡아서 배웠잖아요. 반전형입니다. 제대로 된 반전형. 이거는 올라가는 말을 타는 거고 이건 반전형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전제 조건이 얘보다 많아요. 얘는 제한적 하나로 끝났잖아. 이거는 이격도 하나로 끝났죠. 매수사는. 매수 1은요. 전제 조건이 많아요. 1. 일단은 이평선이 하향 추세여야 된다. 1번. 하향 추세여야 된다. 이평선이. 그러려면 20일 이평선이니까 주가도 하향 추세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평선이 이평선의 기울기가 상승 내지는 횡보 내지는 상승일 때 주가가 올라타야 됩니다. 하락일 때 주가가 올라타는 거 이거 아니에요. 왜? 하락 추세에서 주가가 제한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때 매도라 그랬죠, 오히려. 제한적인 반등이라는 게 뭡니까? 기울기를 돌리지 못할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울기를 돌리지 못할 정도의 흐름이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매도라 그랬어요. 예? 이게 매도 법칙이잖아요. 뭐 이 법칙으로 갖다 붙일 수도 있어. 억지를 쓴다면. 예? 물론 매도 2와 매도 3의 법칙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하락 추세에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흘러가면 이건 매도 2의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매수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고요. 예? 앞선 그림 이상한 그림처럼 가면 안 되고 제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제대로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여기서 매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오히려 매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매도예요. 갖고 있던 종목에 대해서 매도야. 그런데 한번 이렇게 올라와 줌으로써 뭐가 형성됩니까? 평균 단가가 이 밑에만 있던 게 아니라 올라와 줬죠. 평균 단가 올라와 주니까 이게 평행 내지는 일부 상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에 치고 올라가면은 이 이평선이 어떻게 돼? 우와! 끌려 올라오는 거야. 그럼 추세가 확 가는 거예요. 한 번 형성된 추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날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전제 조건 정리해드리면 1 뭐라고요? 이평선이 하향되고 있어야 된다. 2 이평선이 평행 내지는 상승되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주가가 이평선 밑에서 평행 내지는 상승되고 있는 이 이평선을 주가가 이 밑에서 치고 가야 된다. 이렇게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은 기울기가 계속 상승 추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텍스트로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제대로 보십시오. 제대로. 큰 그림에서. 이 매수 신호 1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거의 3주를 시간을 쏟아부은 겁니다. 3주가 뭐예요? 4주째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네?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이 기울기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추세 강의만 11강부터 해서 추세 강의만 18강까지, 28강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하락 후의 보합 혹은 상승 국면.
이평선이 하락 후에 보합 상승 국면. 근데 이 보합이나 상승이 되려면 주가는 이미 한 차례 이평선을 돌파한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0일선의 기준에서. 그게 전제조건입니다. 필수 전제조건입니다. 주가는 결과적으로 다시 이평선 밑에서 상향 돌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가가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서 밑에서 다시 상향 돌파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림 보시면 이게 이평선이 꺾여지고 뉘어지려면 이게 200일선이면은 이것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거의 희박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200일선의 이런 흐름을 우리가 대응 전략으로 찾지 않습니다. 그럼 20일선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되면 그림이 나오나요? 안 나온다고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아시겠죠? 내려오다가 이렇게 아예 이평선도 부딪히지 못하면 매도 법칙 뭐예요? 3이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제한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이것도 매도 2. 그런데 이렇게 한번 형성이 되다 보니까 평균 단가가 올라가서 이평선이 뉘어지고 올라간다는 거죠. 주가는 일단 내려와 있어요. 돌립니다. 미처 이평선이 다시 하회되기 전에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평선의 추세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자, 그림을 놓고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SK 브로드밴드 일봉 차트입니다. 합병됐죠? 합병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평선이 하향 추세로 내려옵니다. 이평선이 하향 추세 전제 조건이에요. 이평선이 상승 내지는 횡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없었다면은 이평선이 상승 내지는 횡보가 될까요? 여기 국면에서 요거 나오기 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0날짜 종가가 여기였어요. 20일날 종가가 여기였습니다. 여기. 예? 그리고 현재 여기에 놓여질 때 종가가 여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얘가 빠져나가고 보합만 형성돼도 이평선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양봉으로 쭉 뻗쳐 올라가요. 그렇다면은 이 이평선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죠. 여기서 이평선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움직였을 때 이평선이 완벽하게 꺾어져서 돌려질 수 있다? 확신이 있다면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니라 매수 1법칙은 뭡니까? 이평선 밑에서 주가가 다시 치고 올라가라고 분명히 써 있었죠. 이평선이 횡보 내지는 상승을 하고 있을 때, 횡보 내지는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주가가 치고 올라가면 그러면 매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주가가 하향 기준에서 주가가 치고 올라갔다? 이평선이 돌려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매수다? 아니잖아요. 주가가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야 된다면 여기라는 거예요, 자리가.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에 요 이평선 구간에서부터의 목표주가 아니라 고점 형성. 이 구간이 만만치 않은 상승률이 나옵니다. 이평선은 벌써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다 상승이죠. 이거에 대해서 종가선 차트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합병이 돼서 보여드리기가 어려워. 못 보여드려. 자, 이거 S&T 중공업. 이것도 종가선 차트를 못 보여드려요. 2007년도 차트가 일봉 차트 종가선 차트가 제 HTS상에서 없습니다. 죄송하게도.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이 하향되고 있습니다. 이평선이 하향되고 있는데 윤정두가 보라 그래서 보지 말라 했어요. 보지 마세요. 예? 제한적으로 뚫고 올라가도 안 되고 부딪히고 그냥 내려가도 안 되고 추세 강화돼 버리고 그냥 하락인데 제한적으로 반등 나와서 다시 내려와서 이거 매도지. 예? 이거 제한적 반등이잖아요. 매도예요. 이게 뭐예요? 매도 2법칙이에요. 그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한 번 올라왔다 내려갔기 때문에 한 번 관심을 가져야 돼. 쭉 흘러 내려가면 이평선이 또 끌려 내려가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20일 이평선이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더니 잠시 주춤거리면서 여기가 형성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날 같은 경우에 이평선이 벌써 올라가 있죠. 주가가 올라가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벌써 이날 기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여기까지입니다. 거의 사실상은 20개를 다 실 필요도 없어. 한 달 기준이니까요. 그죠? 이날 종가 수준, 요 라인 기준, 요 라인 기준 대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종가가 여기죠? 그렇다면은 이 라인 빠져나가고 그 다음날도 여긴데 빠져나가고 주가가 보합만 형성돼도 이평선은 어떻게 됩니까? 상향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정확히 안 보이시겠지만 뉘어져 있고 상향돼 있고 뉘어져 있고 이런 추세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상향 추세 나온다는 거죠. 이럴 때 잡으시면 최저 바닥에서 잡는 거예요. 완전 대바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발바닥에서 못 잡잖아요. 무릎에서라도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정도면 최저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이평선이 완전히 다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이런 종목 또 볼까요?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종가 선 차트예요. 예? 어떻게 됩니까? 한번 치고 올라가야만 이평선이 뉘어지고 상향됩니다. 그러고 나서 깨져 내려오다가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라인에서. 여기서 실패했더라도 여기서. 그 다음 추세. 땡큐. 예? 땡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하이트 진로. 올라가서 내려와야 이동평균선 자체가, 예? 이때 상향되면 뭐예요? 이때는 주가 위에 있는데 살 구간이 아니잖아. 내려와서 다시 눌려졌긴 했지만 돌려지죠. 이럴 때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에서 편입 기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에서. 네? 자, 보겠습니다.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 어떻게 됐어요? 하락 추세 나오다가 한번 반등을 탕 줘. 그리고 나서 눌려요. 그 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평선이 당연히 휘어갖고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서 제한적으로 깨져 내려가서, 네? 제한적으로 깨져 내려가는데 다시 눌려요. 이때 매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상승 추세라고 놓고 본다면은 매수 이국면이 되는 거고요. 상승 추세가 아니었다. 그냥 저기서부터 내려온 흐름의 기준을 잡았다. 이렇게 잡았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대바닥권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날 기준이에요. 이날 기준에서 3월 20일 날 기준에서 빨간색으로 표를 쳐드린 거고. 그죠? 그러고 나서 제대로 된 구간이 4월 10일 날. 요럴 때 뭐냐? 종가가 다시 이평선 위로 치고 올라온 날입니다. 이평선 밑에 있었죠, 종가가. 파란색 구간에. 종가가 이평선 밑에 있었어요. 이때 이평선 위에 있는데 이평선은 일단은 이미 상승 추세. 예? 이평선이 상승 추세로 놓여져 있다는 거야.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주가가 한번 반등 나고 이렇게 위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렇게 상승 추세. 여기서 돌렸어. 여기서 매수 아니야? 매수잖아요. 매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다? 호텔신라 종가 선 차트에서 상승 추세 이평선이 나오고 있는데 살짝 밀려 내려갔어. 여기서부터 계속 주가 밑에 있다가 올라가서 형성됐다가 돌려놨어. 이거 어떤 그림이 나올까? 어마어마하죠? 볼까요? 여기에서 돌렸어. 여기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셔야죠. 그냥 32% 3일 만에 사고 그냥 뻥뻥. 어떤 재료가 나오기 이전에 벌써 이평선에서 신호를 줬잖아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호텔신라의 이 내용. 예? 실전 필살기. 다른 종목으로도 볼까요? 자, 보십시오. 이런 종목, 아까워. 야, 이거 대박나는 종목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평선 눌려있다가 돌려지는 흐름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 바닥에도 동그라미 쳐놨죠. 그 동그라미, 바닥 동그라미가 이거예요. 이평선이 어떻게 됩니까? 하향되고 있다가 원체 높은 가파른 상승이라 이게 기울기가 잘 안 보이시는데 하향되고 있다가 어떻게 돼? 여기서 한번 올려다 놓고 그리고 이평선 타고 가다가 하향됐다가 치고 올라가죠. 봉으로 볼까요? 올라갔다가 이평선 타고 가다가 여기서 장악형 뜨면서 봉으로 치고 가버립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돼? 이평선 꺾여지죠. 이거 왜? 우와. 어떻게 됩니까? 이 바닥에서 잡는다고 했을 때 421%입니다. 이게 실전 필살기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건 뭐다? 매수일 법칙에서 잡아야 된다. 매수일 법칙에서 못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매수일 법칙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추세를 굉장히 오랜 기간, 11강부터 29강까지 배울 거예요. 내일이 29강입니다. 그러면 19강자를 배운다는 거예요. 19강자 추세를 배우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랜빌의 매수 법칙 1. 이것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껏 추세를 배워온 겁니다. 아시겠죠? 매수 1법칙에 관련된 종목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종목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부로 그랜빌의 매매 법칙 8가지를 다 배우신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그랜빌의 매수 1법칙입니다. 어제 그랜빌의 매도 1법칙을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수 1법칙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종목을 오픈해 드리면서 이 종목이 그랜빌의 매수 1법칙인 만큼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힌트까지 다 드렸죠. 결론 어떻게 됐습니까? 매수 1법칙으로 편입할 수 있었던 한화가 그냥 하루 만에 5% 수익 그냥 안겨드렸죠. 이러한 종목을 또 발굴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아무 종목이나 드리는 게 아니라요.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에서는 어떻게 드린다고요?
그 교육에 맞는 종목을 제대로 오픈해 드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화면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제 한화를 아예 안 보여드리고 차트만 보여드렸더니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어요. 이 종목 탁 읽어보시면 그냥 아는 종목이에요. 이거 모른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1999년도에 국내 최초로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했다. 끝! 얘기 끝! 이거 검색만 하면 나옵니다. 2000년도 세계 최초로 휴대폰용 자바 게임을 개발했다. 그 다음 내용, 국내 이통사 3사를 통해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실시하고요. 2012년도에 국내 애플 앱스토어 최고의 매출 1위로 등극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종목을 여러분들 이제 제대로 관찰하셔서 편입을 하셔야 되는데, 교육을 통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자, 어떻습니까? 그랜빌의 매수 1법칙 배웠잖아요. 여기서부터 보실까요? 그랜빌의 매수 1법칙 하락을 한다. 하락을 하는데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뉘어집니다. 혹은 상승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한번 움직여주고 그 위에 올라타주고 혹은 이러한 흐름이 나와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이평선이 상향되거나 혹은 뉘어질 수 있다.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하게 상향이에요. 그만큼의 수급이 유입돼 있고요. 완전한 상향인데 여기에서 사실상은 종가가 밑으로 한 번씩 내려왔어요. 밑으로 한 번씩 내려오고 치고 올릴 때 다 매수 구간입니다. 다행히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벌써 펑펑 치고 올라와 버렸다. 그럼 못 잡잖아요. 지금 장이 좋아서 이렇게 눌린 구간에서 있는 종목이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를 더욱더 크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고, 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요렇게 해서 보여드립니다. 기가 막히죠? 저 위에서부터 쫙 갑니다. 쭉 흘러내렸어요. 조금 전께 주봉이었어요, 사실. 지금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인데 한번 치고 올라갈 때 사실상은 이평선의 기울기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중간에 한번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다면은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돌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치고 올라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종가 눌리고 그러다 보니 다시 내려왔을 때 이평선이 약간 아직 기울어져 있었죠. 여기에서 사실상 돌려질 때 이평선이 돌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채는 이 구간에선 벌써 너무 탄력을 받아버렸죠. 다행스럽게, 어찌 보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찌 보면 시청자분들께는 다행스럽게 눌려준 겁니다. 눌려줬어요. 거기에서 눌려진 상태에서 이평선은 어떻게 돼 있다? 상향입니다. 상향이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서 편입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상승 잉태 확인형. 상승 잉태 확인형이 일봉으로 떠서 여기서 편입인데 이걸 놓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편입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목요일날 편입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근데 다 놓치셨죠? 근데 이게 많이 올라간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추세가 완전히 돌려지기 전에 고점보다 추세가 돌려진 이후에 지금 현재 가격이 이 고점 대비해서 밑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이 날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추세에서 하락 장악형 이후에 돌려지는 흐름에 상승 잉태 확인형이 나왔고 그랜빌의 매수 1법칙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확인이 됐다. 그렇다면 이것은 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께 바로 제가 이 시간 끝나자마자 뛰어가서 첨삭지도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하실 내용들이, 첨삭지도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첨삭지도 받으시고요. 토요일입니다. 특별 무료 강연은 여의도에서 있습니다. 그럼 모든 내용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2주 전에 금요일에는 어땠습니까? 2주 전 금요일에는 교육 내용 중에 현대중공업이 오픈됐어요. 지난주에 금요일에는 어떻습니까? OCI가 오픈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 최소 10%에서 20% 가까운 아주 짧은 구간에서의 수익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발굴하는 종목, 그것도 대형주 수익이 끝내줍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 금요일도 종목을 오픈해드리겠죠? 그런데 그 종목에 대한 첨삭지도는 특별 무료 강연회 여의도에서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예약이니까요. 빨리 신청하셔야만 자리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전화번호 돌아갑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요일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